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색칠하기 문제긴 한데요. 복잡할 거는 별로 없어요. 자, 7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색칠 한번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뭐 원순열하고 상관이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원순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색칠하기의 기본은 뭐 우리가 고1 때도 했었지만 뭡니까? 가장 많은 면하고 만나고 있는 거를 먼저 해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7개다, 7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은 이제 6개란 얘기지. 6개인데 당연히 얘는 이제 원순열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n-1팩에서 5팩,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7가지 영역에 7가지의 색을 사용해서 칠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먼저 칠해줘야 된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가운데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7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항상 이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는 순열하고 조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일단은 그 조합으로 먼저 뽑아 놓은 것을 나열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팩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냥 칠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를 칠하고 나면 몇 가지 색이 있습니까? 6가지 색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6가지 색을 가지고, 자, 이쪽을 먼저 이제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나중에 칠한다고 했을 때, 안에 쪽에를 칠할 색을 먼저 이렇게 뽑아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에 있는 친구들을 뭐 1조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거를 뭐 2조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6가지 색깔을 뭐 해야 되니, 얘들아? 일단은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분리를 좀 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거 6가지 중에서 안에 있는 거 3개를 먼저 내가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6시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6개 중에 3개를 내가 뽑아낸 거야. 일단 3가지 색깔을 뭐 할 거? 여기다가 칠할 거를. 그러면 이제 이 3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은 당연히 지금 뭐 이제 이쪽 면이나 이쪽 면 3면이 생긴 모양이 똑같잖아, 그치? 생긴 모양이 똑같으면 어쨌든 원순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3면에 색칠하는 방법은 원순열 적용이 돼서 이 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색깔이 몇 개 남아서 색깔이 3개 남았고, 그거는 뭐 이렇게 3가지 중에서 3가지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잖아, 그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이 3면에다가 여기하고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양은 지금 똑같아요, 그쵸? 모양은 똑같지만 얘는 원순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미 원순열 적용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순열 적용이 됐다는 건 얘는 고정이라는 얘기야, 고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돌아가면서 서로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 이해돼요? 잘 안 돼요? 만약에 얘가 1번 색깔, 얘가 2번 색깔, 얘가 3번 색깔을 칠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7번 색깔을 칠했어. 그러면 남는 게 4번 색깔하고 5번 색깔하고 6번 색깔이 남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바깥쪽 세 쪽이 원순열 적용이 되려면은 여기에 4번이 오고 여기에 5번이 오고 여기 6번이 오는 그러한 경우하고, 여기에 4번이 오고 여기에 5번이 오고 여기에 6번이 오는 경우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원순열 적용이 되는 거야, 자리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그런데 자, 검은색의 4, 5, 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4번은 1번하고 지금 맞닿아 있고 5번은 2번하고, 그쵸? 6번은 3번하고 맞닿아 있는 상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 한 칸 돌았단 말이야. 한 칸 돌으니까 4번은 이제 누구하고 2번하고 이제 짝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4번이 1번하고 짝지어져 있을 때하고
4번이 2번하고 짝지어져 있을 때를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원순열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갈 때마다 다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 3팩을 그대로 곱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칠하겠다. 색깔 8개를 가지고 얘를 만약에 칠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8개 중에서 4개를 먼저 뽑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내가 칠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칠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이 안쪽을 칠하는 방법은 그냥 뭐가 되는 거니? 그냥 원순열이야. 원순열이니까 3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들은 얘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5, 6, 7, 8이나 5, 6, 7, 8이 이것처럼 뭐 한다는 얘기야? 짝꿍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처음 거는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원순열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 뭐 여기에서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얘를 3팩으로 해야 되는지만 이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처음에 적용되는 거는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되는 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우리가 찾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처음에 얘를 칠할 때는 원순열 적용이 되겠지. 물론 얘를 먼저 칠해도 상관은 없겠죠. 상관없어요. 누굴 먼저 칠하든지 간에. 그런데 어쨌든 8개 중에서 4개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지. 뭐 안에 칠하든지 밖에 칠하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이 8번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문제나 다 무슨 문제야?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원순열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보면 원순열 자체는 그냥 이렇게 n번 돌아갈 때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냥 n팩을 갖다가 n으로 나눠서 n-1팩이 되었다라는 게 핵심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달라지는 상황이 만약에 조금 뭐 이루어진다, 뭐 정삼각형, 뭐 직사각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거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고, 이웃한다든지 이웃하지 않는다든지 마주본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마주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나머지 그냥 마주보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남은 사람들 팩해버리면 되는 거고, 순열 개념이니까. 근데 이웃하는 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그러한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문제를 뭐 하면 된다?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중복순열을 한번 해볼 텐데, 중복순열은 뭐냐면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자, 1번, 2번, 이렇게 3번, 자, 1번 카드가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카드도 뭐 여러 장이 있습니다. 3번 카드도 여러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썼던 거를 또 쓸 수 있다 그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만약에 순열하고 중복순열의 간단한 차이가 뭐냐면, 순열은 1, 2, 3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는 거야. 한 장씩밖에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세 자리 숫자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한번 해보면 니네가 알다시피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뭐가 돼? 3팩이 돼서 6가지가 되겠지. 순열이면 한 장씩밖에 없으면. 이건 뭐 간단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복순열은 뭐냐면 1번, 2번, 3번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세 자리 수를 내가 만약에 만들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가 되겠어? 당연히 3가지가 되겠지. 여기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죠.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된다라는 거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돼? 27가지가 나온다. 순열이 6가지인데 얘는 중복순열은 27가지가 나오는, 숫자가 그냥 하나가 더 늘어나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지.
그치? 이런 게 이제 바로 뭐냐? 중국순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정의 한번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여 뭐 일렬로 나열한다 뭐 이런 어쨌든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하시고, 순열은 npr이 순열이잖아, 그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게 순열의 기본 정의고,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말이 추가되는 것 뿐이야. 중복을 허락해서 이 말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빠지면 순열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들어가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호는 n 이거 이제 이거 파이야. 파이 r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n 파이 r 파이 이 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알파 베타 이제 그거에 이제 하나 알파벳이 헬러 하나의 알파벳이야. n 파이 r. 자, 이렇게 기호를 쓰시고,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뭐 n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씩 이렇게 작아져서 n부터 시작을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쭉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3, 2, 1 곱했던 것처럼,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n을 r번 곱하는 거야. n을 r번. n 곱하기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얘는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네 자릿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자릿수 그러면 3 곱하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 4개를 나열하는 거지. 4개.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의 4제곱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 순열은 순열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열은 가지고 있던 게 n개하고 r하고 봤을 때 n이 r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왜 그러냐면 n이라는 게 한 장씩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n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는 뭐 사실 n하고 r하고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순열에서는. 그런데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3장의 카드가 있어서 2장을 이제 나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4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 10개를 나열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n하고 r하고의 관계가 이게 부등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n이 클 수도 있고요. r이 클 수도 있고요. 당연히 같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상황이? 그래서 중복순열의 최대 키포인트는 뭐냐면 공식도 그냥 n의 r제곱으로 간단해. 그러면 누가 n이고 누가 r이냐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힌트를 주기는 했어요. n은 받는 쪽이야, 받는 쪽. 그리고 r은 주는 쪽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 쌤이 이따가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이게 이제 3개에서 4개를 지금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4개를. 그렇지? 그러면 3장의 카드가 중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3장의 카드를 중복해서 4개를 나열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주는 쪽이야? 얘가 받는 쪽이야? 구분이 되니? 누가 주고 누가 받는 쪽 개념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잘 사실 구분이 안 돼. 근데 어떤 거는 구분이 되냐면 뒤에 문제에 있는데 5명의 사람이 이제 뭐 어쨌든 해외여행을 뭐 가가지고 3개의 이렇게 호텔에다 묵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5명이 이 세 호텔에 묵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느냐라고 보면 얘네들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얘네들이 받는 쪽이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주는 쪽의 입장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쨌든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N하고 R하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쌤이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1번, 2번, 3번이라는 카드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선긋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선이 그어지면 이거는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자리에 1, 2, 3이 동시에 오겠다 그 얘기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 앞자리에는 1이나 2나 3 중에 누가 와야 돼? 하나가 오는 거지 세 개가 동시에 올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1, 2, 3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때 자 이거는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이 됩니다. 왜? 첫 번째도 1이 오고 두 번째도 1이 오고 세 번째도 1이 가고 네 번째도 1 간다 그 뜻이거든. 그치? 이렇게 삼각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하나는 말이 되고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는 쪽 모아지는 얘가 바로 N이 되는 거고 퍼져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것만 접목을 시키면 N하고 R하고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N이고 얘가 R이니까 결론적으로 3의 4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게 실제 이걸 잘 모르면 문제 풀다 보면 3의 4제곱인지 아니면은 4의 세제곱인지 이걸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N하고 R이. 알겠니? 자. 그래서 뭐 이제 얘기들이 이제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한번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삼각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보세요. 자, 보기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민규하고 연우가 방송부, 미술부, 연극부, 음악부 중 한 곳에 가입하는 경우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자, 민규가 있고 연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송부, 미술부, 연극부, 음악부 이렇게 한번 볼게.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이게 사실 니네가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왜 중복순열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 중복순열인 거는 뭐냐면 얘 민규인데 민규하고 연우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곳에 두 명이 뭐 할 수 있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중복이라고 보는 거야. 순열은 한 자리에 한 명밖에 딱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를 여러분 직관적으로 바로 알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긋기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선을 긋다 보니까 누가 주는 쪽이고 누가 받는 쪽인지가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그때는 눈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선긋기를 해보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민규하고 연우가 둘 다 1번 도가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면 이렇게 모아지는 쪽이 뭐가 되는 거니? 얘가 N이 되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이 R이 된다. 그러면 답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에 제곱해가지고 16가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모아지는 쪽이 N, 그 다음에 벌어져 있는 쪽이 R 이렇게. 그러면 4에 얘가 밑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 이거는 지금 뭘 뜻하는 거야? 민규라는 친구가 1번, 2번, 3번, 4번을 다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네가 여기 중에서 한 곳에 가입하는 경우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찾는 거하고는 다른 선택지다라고 보면 되겠지. 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둘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말이 되고 하나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2번 봅시다. 아침부터 왔는데 잘 들어야지. 자, 보기 2번.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를, 자, 세 통의 편지를 두 개의 이렇게 우체통에 이렇게 넣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면 자,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라고 하고요. A 우체통, 자, B 우체통. 선긋기 한번 해보라고 처음에. 선긋기만 하면 무조건 끝나. 그냥 중복순열은 N하고 R만 구분하면 게임 끝나, 사실 얘는.
자,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빨리빨리 대답해. 무슨 얘기야? 이 편지를, 하나의 편지를 A 우체통과 B 우체통에 동시에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편지 실컷 써놓고 반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잖아.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야? 편지 3개를 갖다가 모두 다 A에다가 넣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야. 선긋는다는 게 뭐냐면 이쪽에 하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한번 그어보는 거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쪽 하나가 이쪽으로 모두 가는 경우를 그어보는 거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선긋기는 그냥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이쪽에 하나가 모두 다 가는 경우 그어보고, 이쪽에 하나가 이렇게 모두 가는 경우를 그어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안 되고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쪽이 얘가 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이 얘가 바로 r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된다? 8 이렇게 되고요. 2 파이 3 n이 r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되겠지. nr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풀다 보면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을 한다. 쌤이 아까도 뭐 얘기했던 건데,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이렇게 3곳의 호텔에 투숙을 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지? 뭐 재벌일 수 있겠죠. 3곳 호텔을 다 잡아놓고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거는 가능하냐? 이제 얘가 모두 다 이렇게 뻗어버리는 거. 이거는 가능하겠지. 5명이 모두 다 A 호텔을 선택을 해서 뭐 할 수 있어? 모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n이 되고 얘가 r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 파이 5. 3의 5제곱 243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보기 3번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의미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플 교과서 특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중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거든. 한번 봅시다. 자, 4개의 귤이 있고요. 3개의 접시가 있어요. 자, 과일이 4가지가 있고 접시 3개가 있어. 그냥 과일 4개, 접시 3개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선 그어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얘는 과일 하나를 뭐 한다는 얘기니? 3등분으로 해서 하나씩 놓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과일을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하는 경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빈 접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4개의 과일을 모두 다 굳이 그냥 한 접시에다가 뭐 하는 거야?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n이고 이 친구가 r이다. 그래서 3의 4제곱해서 81이 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지금 4의 3제곱 이렇게 한 거야. 64. 수연이가 잘못됐고 영석이가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영석이 풀이가 옳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이거 몇 년 동안 좀 수업하면서 이렇게 이걸 선생님은 나름대로 그냥 발견을 해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 그어보니까 진짜 n하고 r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선긋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선긋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다 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어보시고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하고 맞는지 그걸 보는 거야. 만약에 안 되면 여기서 이제는 다 가보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만 선을 그어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된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중복순열을 배우면서
이게 이제 함수 개수 문제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까지 이제 하면은 이제 다 완벽하게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 배웠잖아. 그치? 함수 배웠는데 이런 경우야. 자, x가 자 이렇게 있고요. 자,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a, b, c, d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그냥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얘가 갈 곳이 몇 군데니? 네 군데로 갈 수 있겠지. 그쵸?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네 군데로 갈 수가 있겠죠. 얘도 몇 군데로 갈 수가 있어? 네 군데로 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n 파이 r에 해당하는 중복순이라고 보면 되겠지. 얘가 네 가지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우리가 함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해서 64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들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잖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손꼽기를 해보시면,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어쨌든, 함수의 개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중복순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1번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개니? 4개지. 4개. 얘는 4개 갈 수 있고 얘는 3개 가야 되겠지. 얘가 간 곳만 안 가면 되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곳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그렇지. n p r에 해당하는 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2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1대1 함수가 바로 순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1대1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순열이다. 근데 사실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다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자면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NCR 있어, NCR. 그럼 NCR은 뭐냐는 얘기지, NCR은. NCR은 얘들아 뭐지? 조합이잖아. 조합은 뭐를 안 하는 거야? 뽑아만 놓으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치? 다시. 뽑아만 놓으면은 끝나. 뽑아 놓으면은 굳이 내가 자리를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연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등호가 있는 거야, 부등호. 부등호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죠. A가, 자, 뭐 이거일 때, 뭐 FA하고 FB하고의 관계에서 얘가 크다 또는 얘가 작다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이렇게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A가 작을 때 Y값, 즉 치역의 값도 뭐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게 왜 이제 NCR로 적용이 되냐라고 보면, 자 봅시다. 여기가 이제 뭐 7, 8, 뭐 9, 1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좀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 얘하고의 큰 차이는 뭐냐면 1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한 9 정도로 갈 수가 없어요. 얘가 9로 가버리면 얘는 이렇게 가겠지만 얘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1대1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가 갈 곳이 몇 군데여서 4군데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7, 8, 9에서 4개 중에서 그냥 3개만 뽑아버리는 거야.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7하고 9하고 10이 뽑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버리면 7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야? 1한테 가면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애한테 여기서. 얘는 2한테 가고 얘는 누구한테 가고 3한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는 순열인 거에 비해서 이런 부등호가 있으면, 크기가 있으면, 대수관계가 있으면 얘가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뽑아놓고 뭐 하면 되니까? 제일 큰 애를 제일 작은 애한테 접목시켜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같다라는 것이 없이
이러한 부등호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뽑아만 놓으면, 이렇게 뽑아만 놓으면 짝꿍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이미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배울 건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까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다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까지. 그럼 이 같다라는 게 의미가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지금 중복순열을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그렇지. 중복조합,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그래서 얘는, NH 이제 R이라고 해서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은 얘는 우리가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중복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순열 조합에서 중복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가 다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가니까 1대1 뭐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중복해도 되니까 얘는 중복 그냥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부등호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부등호가 같다까지 있는 경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보기 6번 문제 뭐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제 우리는 익히 문제를 한번 바로 돌아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한테 남김없이 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6의 세제곱 아니면 3의 6제곱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런데 지금은 좀 편하지. 왜 편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중복순열이라는 거를 배우고 그거의 문제를 푸니까 그냥 이게 중복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풀어버리니까 편하지.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니네가 이제 시험 중간고사는 순열조합은 사실은 나오지 않지만 중복순열, 중복조합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걸 구분할 수 이제 있어야 되고, 이제 선생님이 조합 배울 때 이제 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야. 순열은 얘들아, 다른 거를 다른 걸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사탕 6개를 3명한테 준다라는 게 뭐야? 3명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에서 다른으로 가는 게 순열이다. 그런데 중복이 되면 중복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사탕 6개를 갖다가 똑같은 접시 3개에다가 나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접시라는 거는 얘들아 뭐니? 누가 왔냐, 어떤 사탕을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받았냐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이 다른으로 가는 상황은 중복순열이 된다라고, 순열이나 중복순열이고, 다른이 같은으로 가는 거는 조합이나 중복조합이 된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일단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이제 중복순열이니까 중복순열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사탕이 6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선을 그어보세요. 자, 어떻게 그어보면 되겠어? 자, 이런 경우 얘들아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박소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사람이 6개 가져가면 안 돼요? 문제에 의해서. 사탕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 이거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사탕 6개를 뭐 하는 거야? 다 받은 거야, 그냥. 문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서로 다른 사탕 6개를 갖다가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기만 하면 돼. 한 사람한테 다 줘도 상관없어, 이거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중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럼 누구는 그러면은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니? 사탕 하나를 갖다가 3명한테 뭐 하는 거야? 동시에 주는 거야.
그거 무슨 얘기야? 사탕 하나를 갖다가 3도막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관계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사탕 하나를 3명한테 동시에 주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사탕 6개를 모두 얘한테 주겠다는 뜻이야. 지금 문제에서 뭐 사탕을 도망내서 뭐 주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쪽이 n이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이 바로 r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3의 몇 제곱? 6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얘하고 이거와 같다란 얘기야. 뭐가 같냐?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펜이 있어. 전자펜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n명이야, n명. 몇 명인지 몰라, 이렇게. n명이 있어.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가 같다라고 했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펜입니다. 전자펜이고요. 얘가 지금 사람인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 가능합니까? 즉, 한 사람에게 3개의 펜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다 준 거지, 몰아준 거지, 그냥.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말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뭐죠?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이죠? 얘는 지금 n명한테 전자펜 하나를 조각 내서 주겠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동시에 주는 거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말이 돼야 안 돼. 얘는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한 사람에게 펜 3개를 몰아주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n이 되는 거고 펜이 r이 되는 거고 공식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n의 몇 제곱? 3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뭐 지수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9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n의 3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찾는 n이라는 거는 뭐가 된다? 9가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변형 문제, 자, 11번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8자루의 연필이 있습니다. 자, 8자루의 연필이 있고요. 그거를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 2명은 모두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도록. 자,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이 들어가면 얘들아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한 명한테 몰빵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반드시 문제에 어떤 멘트가 써 있어야 되냐? 이런 식의 멘트가 써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야? 한 명한테 몰빵해 주는 거잖아. 한 명한테 몰빵해 주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니?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중복순열에서 이제 조금 더 뭐 한 거야?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문제야?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대. 8자루를. 그런데 2명 모두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연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고 보시고요. 사람은 이렇게 2명이 됩니다. 일단은 중복순열로 계산을 하세요. 자, 이렇게 가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얘는. 왜? 이만큼의 8자루의 연필을 모두 얘한테 주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2명의 학생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까지는 중복순열이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추가로 생각해야 될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 조건에서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이 중복순열의 조건에서 2명이 모두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지 않는 경우만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앞에까지만 보면은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n이고 얘가 지금 r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2의 8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2의 8제곱은 뭐 256이 되겠고, 그러면 두 명 모두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못 받는 경우만 뭐 하는 거야? 구해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두 명 다 모두 못 받는다는 거는 뭐니 얘들아? 한 명이 몽땅 가져가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B라고 하면 A가 몽땅 가져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 한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B가 몽땅 가져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있겠죠. 그치? A가 이렇게 몽땅 가져가는 경우, 8개를 뭐 다 가져가는 경우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반대로 B가 이렇게 몽땅 다 가져가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뭐 해주면 된다는 얘기니? 빼버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실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X가 1, 2, 3, 4, 5가 있어요. 자, Y가 이렇게 있고요. 1, 2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이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함수 문제로. 자, 지금 뭐를 구하라 그러냐면은, 자, 퀘스천. 이걸 좀 기록해 놓으세요, 이따가. 치역과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는 경우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치역과 공역이 일치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역이 몇 개니?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공역이 2개고요. 자, 공역이 2개고 치역이 일치한다면 치역도 당연히 몇 개가 돼?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몇 가지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거든.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방금 우리가 풀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거기에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뭐 하는 경우? 몰빵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몰빵되는 경우만 뭐 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로 몰빵되는 경우 있고 2로 몰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빼기 2 해가지고 30까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 3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는 그냥 얘로 몰빵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얘로 몰빵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빼는 게 2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당장 이렇게 3개만 있으면은 상황은 훨씬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모두 뭐가 돼야 되니까 3개가 돼야 되니까. 알겠니?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면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얘를 갖다가 먼저 뭐 하는 거야? 그냥 세 팀으로 짜버리는 거야. 세 팀으로. 세 팀으로 짠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꼭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문제가 Y쪽이 2개만 있을 때는 그냥 중복순열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에 n제곱 빼기 2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y쪽이 3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푸냐? 일단은 이 정의역 쪽을 y가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자, 첫 번째 정의역을 세 팀으로 일단 나누는 거야. 세 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5개니까 3, 하나 이럴 수가 있겠고 뭐 할 수가 있겠어? 2, 1 이럴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3 하나 나누는 경우는 5개 중에서 자 3개를 먼저 뽑아냈고요.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중에서 1개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1개 중에서 1개를 이렇게 뽑아낸다. 자, 쌤이 이렇게 했을 때 고1 때 뭘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면 같은 걸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도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또 2개를 뽑아냈죠.
그리고 한 개 중에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는 마찬가지 2팩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2팩분의 1로 나누는 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시간이 오래돼서. 자, 쌤이 일단은 계산하고 나서 왜 이렇게 하는 건 선생님이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일단 보자. 그러면 얘를 보면 얘가 지금 뭐야? 10이야. 10. 얘 10 곱하기 얘는 지금 2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10이 되겠다. 즉 얘가 10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5C2가 얘는 10이 될 것이고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5, 3,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는 311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3개 하나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3개 하나로 나누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도 3팀이 됐고 여기도 3개가 됐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씩 가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3개를 갖다가 3개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3팩이 되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라고 얘들아? 이렇게 보면 얘는 뭐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눈 경우가 되겠지. 그럼 얘도 3개로 이미 나눠졌으니까 여기 3개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하나씩 주면 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게 바로 3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눴으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10가지하고 15가지를 더한 다음에 즉 25가지에 대해서 3팩 몇 개? 6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답은 150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것보다 함수로 문제를 주면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면 돼. 5개를 갖다가 3개로 이렇게 가는데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 설명만 좀 할게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왜 2로 나눠줘야 되는지만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선생님이 고1 때 다 했는데 아마 좀 여러분들이 좀 까먹어서 그럴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4개의 숫자를 갖다가 두 개로 한번 묶어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냐 물어보면 4C2가 되겠죠. 4C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6가지가 됩니다. 이 6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1,2, 1, 2, 1, 3,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2, 3, 2, 4, 3, 4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런데 자, 선생님 두 번째 자, 퀘스천 한번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4개를 갖다가 두 명으로 나누는 거야. 그냥 2명으로. 알겠니? 그러면 2명으로 나누는 거는 자, 2명 이렇게 나누는 거는 선생님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을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크다.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고?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왜 들어가야 되냐? 지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자, 얘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얘는 그냥 4개 중에서 2개만 딱 뽑아버린 거야. 근데 얘는 4명을 갖다가 2명 팀을 나눈 거야. 자, 그러면 왜 얘는 3가지밖에 못 나오느냐 보시면 자, 1번, 2번을 한 팀으로 만들었으면 3번하고 4번이 뭐가 되는 거니? 또 다른 한 팀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번, 3번으로 한 팀을 만들었으면 2번, 4번이 한 팀이 되는 거고 1번, 4번이 한 팀이 됐으면은 2번, 3번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2번, 3번을 한 팀으로 만들었으면 1번, 4번이 한 팀이 돼. 자, 똑같은 경우가 나와버리지. 계속 가볼게요. 2번, 4번을 한 팀 만들면 1번, 3번 팀이 나오고요. 3번, 4번 팀이 되면은 1번, 2번 팀이 나오게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이렇게가 중복이 되고, 이렇게가 뭐가 돼? 중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건 뭐냐면은, 이렇게 4개를 갖다가 그냥 2개만 뽑아버리는 경우는 6가지가 되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거는 2개는 내 거를 취하고 2개는 그냥 버리겠다는 뜻이거든. 그럴 때는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4개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모두 다 2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 식구를 내가 다 만들겠다, 팀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명이 아니고 3명 1명일 경우에는 당연히 4C3 곱하기 1C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같지 않으면 얘 같은 경우는 2팩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같을 때만 나눠주는 거. 왜 같을 때만 나눠주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팀을 만들었을 때하고 이렇게 팀 만들었을 때가 뭐가 뭐니까 같아지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 보시면 3명, 1명, 1명으로 이제 내가 5명을 모아는 거 나누는 거죠. 지금 버리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럴 때는 5명 중에 3명을 내가 먼저 뭐 했어? 만들었어. 그리고 1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하는 경우야? 그렇지. 일단은 이 C를 해버리고 이것까지 해버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사실은 뭐야?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야. 중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잡하시면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팀원을 내가 뭐 몇 명만 뽑아서 내가 일을 시키는 경우는 그냥 하시면 돼요. 5명 중에 내 3명을 뽑겠다. 5C 3 10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5명을 3명 1명으로 또는 2명 1명으로 이렇게 나누겠다. 팀을 나누겠다. 즉 5명을 모두 사용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의미 없는 1C1 같은 경우도 반드시 써주셔야 돼. 사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거면 얘는 사실 쓸 이유가 없어. 1C1은 1이니까. 근데 얘를 왜 써주냐? 써줬을 때 우리가 니네 둘이가 뭐가 된다? 중복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고1 때 사실은 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좀 까먹었겠지, 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완벽하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순열, 조합, 중국조합이 막 섞여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잠깐 쉴게요.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의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런데 각 자리수의 합이 뭐인 걸 말했어? 홀수인 거를 지금 말했네. 그치? 자, 3자리수를 내가 지금 했는데 3자리수가 홀수가 되려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1에서 배웠던 경우의 내용이 충분히 당연히 다 나오겠지. 홀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가 홀수개일 때가 홀수겠지. 맞죠? 짝수는 아무리 더해도 짝수가 될 것이고,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할 때 뭐가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 날 보지 말고 여기 보라고. 홀수가 홀수개일 때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홀수가 1개야. 홀수가 1개라는 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당연히 짝수가 2개다. 여기까지 일단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홀수가 1개다라고 끝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3자리수니까 홀수만 3개인 이제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홀수가 하나니까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
홀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누구를 쓸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뭐 굳이 쓰면은 30원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홀수가 어디 들어갈래? 지금 그 얘기거든 사실은. 그치? 홀수가 어디 들어갈래? 그 얘기니까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수가 몇 가지가 있겠어? 당연히 세 가지가 있겠지.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걔를 먼저 계산해주고 나머지는 뭐 하면 되니까 그냥 공식에 의해서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자리 선정해주는 것도 3C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되겠어? 만약에 홀수가 여기 홀수가 왔다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두 자리가 짝수가 될 것이고 짝수는 몇 개니? 2하고 4하고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두 개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두 개가 두 개에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뭐냐? 중복 순열이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2가 들어갈 수가 있고 4가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가 있고 4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네 가지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2,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개에서 택해서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9, 4니까 3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홀수가 3개야. 홀수가 3개면 당연히 자리는 3자리가 있고, 그래 안 그래? 홀수도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으니까 얘는 뭐 간단하죠. 그냥 3, 파이,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홀수가 몇 개? 3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홀수가 몇 개? 3개. 여기 들어있는 홀수 몇 개? 3개. Y 중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야 그냥. 그게 바로 이제 3파이 3이고 이렇게 같으면은 뭐 고민할 게 없겠죠. 그냥 27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쳤더니 63가지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사실 이 자연수 개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어떤 막 공식에 막 적용 막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얘가 이제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중복을 허락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뭐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5개 중에 당연히 0은 못 오니까 4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오면 되는 거야? 5개씩 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겠어? 뭐 125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몇 가지냐? 500가지니? 이렇게 그냥 답하면 되는 문제지 사실은. 됐습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거든.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보통 이렇게도 많이 풀어. 이렇게 4개, 5개, 5개 다 이렇게 0이 이렇게 하나 있거나 이제 뭐 좀 어쨌든 뭐 좀 간단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것이 사실 뭐 쉬울 수 있는데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0을 무시하고 그냥 이 5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채운다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5 0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빼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무조건 그냥 0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0 무시하고 그냥 푼 거야, 그냥. 전체에서 0이 무조건 오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625가 되고, 얘는 3개 곱하면 125가 되니까, 똑같이 500이라는 답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직접 해당 사항을 우리가 계산한 거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떤 계산법이 되는 거니? 전체에서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뺀 거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5개의 숫자를 중복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3000번은 몇 번째 수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야. 문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중복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라고 했거든? 분명히 중복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라고 했는데, 3000번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은 무의식 속에 4자리 수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왜? 얘가 4자리 수니까 그냥 4자리 수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냥. 문제 잘 보세요. 중복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고, 3자리도 있고, 그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3000번째는 몇 번째 수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하여튼 경우의 수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 덜렁덜렁 그렇게 문제 풀면 다 틀립니다. 첫 번째, 한 자릿수. 자, 한 자릿수는 당연히 뭐 1, 2, 3, 4 몇 가지가 있겠어? 4가지가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두 자릿수. 두 자릿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는 뭐 4개 중에 4개가 올 수 있고 얘는 5개가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20이다 보면 되고, 세 번째, 자, 세 자릿수는 하나, 둘, 셋, 4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5니까 1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자릿수인데,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인데 얘가 지금 3000번이라고 했으니까 1이 무조건 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1이 왔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5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겠지. 그러면 5 곱하기 5 개념이니까 1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는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에 무조건 2가 오는 경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찬가지 얘도 뭐 5가지니까 125가 된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3000이면은 당연히 여기는 000이니까 얘는 몇 번째 수냐라고 말하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 다음 번째 수가 되겠지.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뭐 얘네 다 더하면은 얘네가 얼마야? 250, 350, 370, 374, 375번째가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응. 너 뭐하러 거기 갔냐? 거기서 줄 거면. 자, 보겠습니다. 재밌는 친구예요, 그쵸? 굳이, 자, 발전 문제 볼게요, 발전 문제. 나머지 이제 뭐 변형 문제 같은, 선생님 변형 문제 안 풀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단순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정수 중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하여튼 이 아이디어거든. 확통은 그냥 다시 문제 읽어볼게. 이걸 가지고 3개를 택해서 3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1이 포함되어 있는 거의 개수를 지금 구해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나누는 거하고 빼는 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작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에서 자 1이 없는 경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를 먼저 한번 해보면 여기 중에서 3개를 택해서 3자릿수를 만드는 거니까 하나, 둘 이렇게 3자릿수를 쓰시고요.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0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거기에서 자 빼자. 뭘 빼냐? 여기도 하나, 둘, 셋인데
1이 없어. 1이 없으니까는 얘는 그냥 무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48에서 뭐를 빼는 거니? 18을 빼는 거지. 그럼 답은 30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가 했던 게 지금 40까지 나왔잖아. 그치? 처음에 은수가 했던 게. 그러니까 벌써 10가지가 뭐하는 거야? 중복돼 있는 거야. 그거 다 못 골라낸다고.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지를 충분히 쳐가지고 겹치는 경우들이 뭐 하게끔? 없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세 숫자 1, 2, 3을 자, 선생님이 직접 직접 계산하는 어떤 방식도 한번 니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빼는 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직접 카운트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뭐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 2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일단은 2라고 2 하나씩은 무조건 일단 갖다 놓자. 그럼 몇 개만 내가 더 선정하면 되겠어? 2개만 더 선정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2개를 선정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 나머지 여기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것도 중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추가로 되는 게 1,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경우, 1, 3이 되는 경우, 2, 2가 되는 경우, 2, 3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 이렇게, 6가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렇게 있겠지. 1, 1, 1, 2, 1, 3. 그 다음에 2, 2, 빠진 게 있나? 1, 1, 1, 2, 1, 3.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2, 3, 3, 3.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경우들을 뭐 하는 거야?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1, 2, 1, 2를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나열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나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면 좀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 어쨌든 아이디어는 뭐냐면 1이 3개고 2가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2가 뭐 맨 앞에 오는 경우, 뭐 두 번째 오는 경우, 세 번째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 4가지가 있겠지. 나머지 다 1, 2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뭐 1, 2, 1, 2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선생님이 배우면 설명해 줄게요. 자, 어쨌든 직접 카운트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를 다 중복되지 않게 뭐 하는 거야? 쳐서 각각의 경우를 또 나열까지 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찾는 답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직접 나누는 거야, 이게. 직접 계산하는 거야, 나누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서 빼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에서 빼는 방법은 뭐냐면 전체 자, 뺄 거야. 그러면 뭘 뺄 거냐? 1,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지.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1, 3으로만 내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2, 3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러면 전체에서 1, 3만 있는 경우하고 2, 3만 있는 경우를 구해서 이것만 그럼 빼면 될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게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하면 조금 쉬운데요. 보세요. 3만 들어있는 거를 그렇지. 3만 있는 거를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되겠지. 왜? 3만 있는 거는 여기서도 3만 있는 경우, 즉 1, 3을 가지고 얘들아 4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3, 3, 3, 3 오는 경우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3 가지고 4자리 수를 만드니까 3, 3, 3, 3 오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3, 3, 3, 3이 빠졌고 여기서도 3, 3, 3, 3이 뭐에서 빠졌잖아. 즉 똑같은 게 2번 뺐기 때문에 여기서 3, 3, 3, 3 오는 경우, 즉 한 가지를 뭐 해줘야 돼?
더해주는 이러한 계산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전체에서 빼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거를 집합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집합, B집합이 있을 때 A집합은 뭐냐면 1과 3으로만 내가 뭐 하는 거야? 만든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B집합은 2하고 3으로만 내가 뭐 하는 거야? 만든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야. 얘를 있을까? 얘가 있을까? 얘가. 공통인 부분이. 1, 3 가지고 4개를 만들고 2, 3 가지고 4개를 만드니까 얘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뭔가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전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2, 3이 있고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거 되겠죠? 그쵸? 이게 뭔 소리입니까? 1, 1, 1, 1 이런 말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반대로 이렇게는 뭔 소리야? 첫 번째 자리 1, 2, 3이 다 같이 온다는 얘기잖아.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모여져 있는 쪽이 얘가 n이고 얘가 r이니까 3의 4제곱해서 81이 이제 전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뺍시다. 잠깐 뭘 빼냐? 이제는 1, 3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니까는 뭐가 되겠어? 16개가 되겠지. 2, 3도 마찬가지로 뭐 얘만 2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1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 3으로 만들었을 때 3333도 있고요. 1, 3으로 만들었을 때 3333이 있고 그는 2번 빠졌기 때문에 한 번을 뭐 한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32, 얘는 82. 그래서 답하시면 50이라는 답을 뭐 할 수가 있어?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함수의 개수 문제 한번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두 집합 x하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사실 뭐 공식을 그대로 뭐 적용시키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3군데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뭐 3 곱하기 3, 너도 2도 3군데, 3도 3군데, 4도 3군데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3의 4제곱 하시면은 81가지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함수 중에서 원이 7이래. 원이 7이라는 거는 너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지정을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뭐 경우의 수에서 지정된 걸 무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2는 어디로 갈래? 나머지 뭐 3군데, 3도 3군데, 4도 3군데니까 3의 세제곱해서 27가지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x에서 y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뭐 하는 거? 일치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자, 일치하는 거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사실은 풀어냈거든. 어떻게 풀었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81가지야.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 81가지라고 여기서 했잖아. 그치? 81가지에서 이 중에서 치역이 1개인 것과 치역이 2개인 것을 뭐 한 겁니까? 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2가지 풀이를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x에서 y의 함수 중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선생님이 얘기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공역 3개가 모두 선택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 교과서의 풀이는 81가지 전체에서 치역이 1가지일 때하고 치역이 2가지일 때를 뺀 거를 뭘로? 답으로 이렇게 낸 거야. 그치? 그러면 치역이 1가지일 때는 사실은 뭐 간단하겠죠. 어떻게 간단합니까? 그냥 모두 다 5로 몰리는 경우, 6으로 몰리는 경우, 7로 몰리는 경우니까 그냥 3가지가 되겠지, 얘는. 그치? 그러면
치역이 두 가지인 경우는 그러면 뭐가 되냐? 치역이 두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5, 6이 될 수도 있고 5, 7이 될 수도 있고 6, 7이 될 수도 있잖아. 즉,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일단 뽑아야 되겠지, 먼저. 치역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누가 될 거냐를 먼저 뽑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3C2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곱하기 해서 자, 그러면은 3C2 하고 나면 이제 5하고 6이 치역이다 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일로 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치역이 몇 개로 가야 돼? 두 개로 가야 되는 거지. 두 개로. 그러면 너도 갈 곳이 5, 6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는 뭐가 있다고? 5나 6으로 몰빵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6가지에서 몇 가지? 두 가지를 뺀 열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네.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7 무시하고요. 5, 6만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도 5, 6 두 가지 중에 하나, 얘도 다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치역이 두 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모두 다 여기 16가지에서 모두 다 얘네가 5로 가는 경우나 6으로 가는 경우는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럼 치역이 한 가지인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81 빼기 3 더하기 얘는 3이고 얘는 4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3 곱하기 14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서 36이라는 답을 뭐 할 수 있어?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제 말하는 풀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쌤은 이제 아까 쌤이 너희들한테 이제 말해준 풀이는 어떤 풀이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니까. 쌤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냥. 자, 선생님 어떻게 푸냐?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좀 몇 명이야? 4명이지. 4명을 갖다가 몇 개 조로 나누자는 얘기야? 3개 조로 나누자는 3개 조로. 3개 조로. 그럼 3개 조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밖에 없어? 2, 1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겠지. 다른 방법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4C2 곱하기 2C1 곱하기 4명 중에 2명 뽑았으니까 2명이 남았죠? 2명 중에 1명 곱하기 1C1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에 요렇게럼 누가 나왔어? 같은 친구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자 6이고 얘는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러면 6가지가 나온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즉 2, 1, 1로 우리가 뭐 하는 게 조를 일단은 짜는 게 6가지란 얘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이제 4명이 3명한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조를 이렇게 짰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야? X에도 세 팀이 되는 거고 Y에도 뭐가 되는 거야? 세 팀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세 팀을 세 팀한테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는 바로 뭐라고 얘들아? 3팩이라고 그냥.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야 너 어디 갈래? 셋 중에 하나 가면 되고 너는 어느 가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가면 되고 너는 마지막 한 팀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래 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6 곱하기 이제 짝꿍 맺어주는 게 바로 3팩이 되는 거니까 6, 6에 36이라는 답을 뭐 할 수가 있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약간 어떤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그렇지. 치역이 3가지가 돼야 되는데 1가지가 되는 방법과 2가지가 되는 방법을 빼주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방법은 무슨 방법이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항상 경우수는 약간 이 2가지 방법을 뭐 할 수가 있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어떤 게 편하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예요. 집합 x가 1, 2, 3, 4, 5, 6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F3은 짝수다라고 했네. F3은 짝수.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으면 x가 3보다 작다는 거는 쉽게 하나 무슨 얘기니? 그냥 1, 2를 말하는 거지. 1, 2.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2의 뭐는? 1, 2의 y 값은 3의 y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 뜻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4, 5, 6. 4, 5, 6의 y 값은 3의 y 값보다 뭐다? 커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지. 자, 정리할게요. 일단 F3은 짝수야. 그럼 우리가 얘들아, 이 F3은 짝수라는 이 가조건에 의해서 몇 가지로 내가 일단은 가지를 쳐야 될까? 당연히 F3이라는 친구가 2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4가 될 수도 있고, 일단 6, 이 세 가지가 있겠지, 일단은. 이 가만 놓고 보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2도 되고, 4도 되고, 6도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세 가지의 가지를 쳤으니까, 첫 번째 F3이 2가 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F3이 2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x가 이렇게 있고요. 다시 이렇게 있네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3이, 일단 3이 2로 갔으니까, 이렇게. 3이 2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나하고 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3보다 작은 애들 누구를 말하는 거니? 1, 2 말하는 거지. 1, 2.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1, 2는 1, 2끼리는 유기질서가 없어. 오해하면 안 돼. 그냥 1, 2는 그냥 3하고의 관계에서만 F3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F1이 F2보다 또 작아야 되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정확하게 조건을 해석을 해야지. 니네 이무대로 FS가 F3보다 작네. 그럼 F1은 F2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거는 아니란 얘기야.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추측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1, 2는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1밖에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도 1로 갈 수밖에 없고 얘도 1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1, 2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자 x equal 2라고 2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겠죠. 1.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 5, 6은 생각해보세요. 3, 4, 5, 6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겠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지. 얘도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되겠지. 왜? 4, 5, 6끼리는 유기질서가 없는 거야, 걔네는. 그냥 얘네들이 3하고의 관계에서만 F3보다 크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정확히 말하면 얘는 1 곱하기 1 해가지고 1 되는 거고, X가 4, 5, 6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얘네하고 얘네를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곱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64가지가 나온다. 뭐? F3이 2일 때는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3이 이번에는 4일 때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가니?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 그러면 x equal 2라고 2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도 뭐 갈 수 있는 게 3가지, 얘도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2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가지가 나오는 거고, x 4, 5, 6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러면 2가지니까 8. 그래서 72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 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3이 만약에 6으로 가면 얘가 이제 6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 2는 이렇게 갈 때가 있지만 4, 5, 6이 갈 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1번과 3번에 의해서 64하고 71을 더해야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36가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들 분명히 니네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임으로 파악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명확하게 주어진 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만 캐치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